부장님 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의 김정태 교수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일이 너무 바빠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장님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법연수원 유튜브 채널에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부장님의 말씀을 오늘 업로드하면 저희 사법연수원 유튜브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혀 그럴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를 떠나셨지만 아직 후배 법관인 제 입장에서는 문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익숙한데요. 요새는 작가님으로 더 많이 불리실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호칭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요? 지금은 당연히 부장이 아니고 작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호칭은 당연히 작가가 맞는 것 같고 다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도 작가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께서 법원을 떠나신 게 2020년 초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네. 법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작가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4년이니까 벌써 월드컵 하나가 지난 만큼 긴 세월이네요. 근데 저는 얼마 안 지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는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를 하나 써서 방영을 했고, 최소한의 선이라는 헌법에 관한 에세이를 발표했고, 비질란테라는 이제 그 남주 역시 유지태 씨 나오는 또 디즈니 드라마를 하나 또 크리에이터로 참여해서 작년에 방송을 했고, 작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개인 작가들과 함께해서 드라마를 또 추가로 개발을 했고, 지금은 제 오리지널 드라마 2편을 동시에 준비 중이고, 책도 한 권 쓰고 있고, 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바쁘셨네요. 네. 그러면 혹시 요즘에 취미를 하고 계시는 건 있으신가요? 저는 여행 다니는 게 제일 최고의 취미여서 코로나 때 억눌려 있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자마자 보복적 여행을 전 세계로 틈만 나면 나가고 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어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게 취미라서 자전거를 들고 접는 자전거를 사갖고 자전거를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원에 계셨을 때와 그 이후의 삶을 비교하시면 어떠신가요? 가장 큰 장점 아니면 단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장점도 자유고 가장 큰 단점도 자유인 것 같아요. 말장난 같지만 진짜로 피부로 느껴지는 게 그렇습니다. 법원에 있을 때는 꽉 짜인 조직이기 때문에 자유가 그리워서 사실은 자유를 희구해서 자유인이 되고자 했던 것인데, 자유로워지니까 또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이런 사실은 법원같이 좋은 분들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큰 조직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그걸 떠나고 나면은 많이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개인주의자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유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적응하는데 이제는 좀 적응된 것 같아요. 4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작가님께서 오랜 기간 법관으로 생활하셨는데요. 혹시 전업 작가의 길을 가시는데 가족들이 반대하시거나 하시지 않았나요? 왜 안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죠. 당연히 더구나 저는 변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전업 작가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안정한, 말이 프리랜서지 거의 백수나 다름없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했고 불안했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도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고 안심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기본적으로 저란 사람이 가지는 성향이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가족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리고 하다가 결국 계속 설득하니 결국 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작가님께서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셔서 이런 재판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이제 4년 지나서 법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감히 그런 꿈도 안 꿉니다. 이거는 있을 때도 잘할 거라는 후회만 늘 하죠.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늘 합니다. 이번 질문은 작가님께 좀 결례도 될 수 있고 매우 고민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전업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질문하셨던 가족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말이 그렇지 저도 처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길바닥에 나앉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저도 나름대로 오래 고민을 하고 상황을 살피고 했는데 제가 그만둔 2020년 당시가 물론 코로나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그 직전만 하더라도 단군 이래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이 이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시기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세계인들의 많은 사랑과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고요. 콘텐츠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인 법조 산업보다 결코 못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제가 열심히만 하면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별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다시 활동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변호사보다 잘 벌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판사유감,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최소한의 선의, 개인주의자 선언 등 책을 많이 쓰셨어요. 네. 혹시 지금까지 쓰신 책들 중에서 네. 최고의 명작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군요. 이 주옥 같은 명작들 사이에서 하나를 꼽으라는 거는 농담이고 사실 가장 많이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는 개인주의자 선언인데요. 한 30만 부도 넘게 팔려서 그거는 이 분야 책치고는 굉장히 스테디하게 큰 사랑을 받은 이거 보면 로또 같은 책이었죠. 저 개인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잊을만 하면 계속 저작구 인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 그렇긴 한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책은 쾌락독서입니다. 쾌락독서는 책 읽기에 관한 책인 것 같지만 가만 보면은 저라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일기장처럼 쓴 추억들에 관한 이야기라서 저 개인으로서는 가장 아끼고 언제 읽어도 그냥 흐뭇하게 약간 킥킥대게 되는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미스 함무라비나 악마 판사에서는 대본을 직접 쓰기도 하셨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반응이 좋았던 비질란테는 메인 작가, 네. 크리에이터로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책을 쓰는 것 그리고 대본을 쓰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그 소설하고 드라마 대본은 얼핏 보면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나 주안점이 많이 달라서 저도 처음에 좀 애를 먹었었어요. 미스 함무라비는 소설이었고 소설은 평생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낼 수 있었는데 드라마 대본은 아무 작법 공부도 없이 미스 함무라비 쓸 때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쓰게 된 거여서 물론 제가 하겠다고 손들어서 하게 되긴 됐었는데 그냥 김은숙 작가님 대본 파일을 구해다가 덮어쓰기로 그걸 보면서 용어라든지 형식을 흉내내면 썼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소설보다 드라마 대본이 쓰기 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매체고 소설은 글 자체만으로서 그것이 주는 주제의식이나 어떤 감정 또는 이미지까지 다 전달해야 되니까 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글의 힘 하나로 오롯이 설득해내야 되는 거 감동을 줘야 되는 게 소설이라면은 대본은 설계도예요. 드라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결국은 저는 밑그림을 그릴 뿐이고 배우들과 그리고 그 연출과 그 스태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청각적인 체험을 하게 만드는 영상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일종의 업무 지시서 같은 거예요. 대본은. 건설 현장에서 몇 층의 도배를 어떻게 하고 여기서 1층에서 2층 올릴 때는 어디로 돌아가라고 업무 지시서 같은 거지 현장에서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본의 빈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잘 메워줘서 대본 이상의 거를 뽑아내시는 분들이 명감독이고 명배우들이죠. 그래서 저는 묻어갈 수 있어요. 황정민 씨가 옛날에 얘기했듯이 밥상 다 차려놓는데 숟가락 없듯이 배우가 그런 말 하듯이 작가도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전 그런 점에서 좀 좋은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는 믿을 구석에 있어서 좀 더 든든하다. 내가 모든 거를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된 업이 지금 드라마 작가가 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설은 못 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번엔 좀 다른 측면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혀 법조계가 아닌 다른 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외부의 일반적인 시선에서 지금 보는 법원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판사를 23년이나 했으니까 만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사람이나 시청자나 하여튼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저만 만나면 법원에 대한 질타를 저한테 대해서 해서 제가 대신해서 이제 야단 맞고 변명하고 사죄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보다 법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분야와 뭐 진영을 가릴 것 없이 많다는 것 때문에 많이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요약하면은 의외로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사회가 다 같이 공분하는 그런 문제, 친족 성폭력이라든지 정말 잔혹한 범죄들, 그리고 인간을 노예화하거나 어떤 또는 뭐 아동에 관한 폭력이나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사회의 근본적인 규범이나 윤리, 법감정을 크게 해치는 공분을 자아내는 범죄들에 대해서 법원의 물론 양형 관행이 근래 10년간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사회의 법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뉴스를 볼 때 많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하고 저한테 많이 질타를 하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도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가님이 2017년경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게재했던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네네. 당시 이제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단톡방에도 그 글들이 많이 수차례 올라왔는데요. 요즘은 사실 이제 법원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저녁 회식 자리도 없어져서 이런 것도 부장님, 우리 작가님의 쓰신 그 칼럼의 나비 효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쓰신 그 칼럼에 추가하고 싶은 2024년에 다시 전국의 부장님들께 드리는 글을 써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업데이트하고 싶으신지요? 그 당시로는 제가 법원에서 오랫동안 많은 배석 판사님들이나 여성 판사님들이 느꼈던 어떤 불만이라든지 고통 얘기를 많이 청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감하면서 그걸 좀 더 유머러스하게, 법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한번 풍자적으로 쓴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반응이 컸어서 저 놀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조금 부장님들한테 너무 꼰대질을 격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나서 그 이후에 반응을 보니까 부장들도 힘들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중년의 위기에 놓여 있는 부장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위아래로 치이는지, 우리가 뭘 강자라고, 이런 강자가 맞긴 맞는데 그들도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만약 다시 한다면은 끝에서는 우리 부장들도 참 힘들지 하고 좀 더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제분들께서 혹시 작가님처럼 법조인을 꿈꾸고 있다 라면 응원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은 아니다, 다른 일을 해라 라고 설득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미 둘 다 다른 분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설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다른 분야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한국의 존 그리샴이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데요. 드라마든 책이든 현재 준비하고 계신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노래방 이론이라고 만든 이론이 있는데, 노래방 가면은 지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기보다 자기가 잘하는 노래를 해라. 그러니까 남들이 다 원치 않는데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하면은 듣는 사람만 괴로우면은 자기도 기가 죽게 마련이고,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박수 쳐주면 자기도 흥이 난다, 이런 제 생각인데, 드라마도 제가 김은숙도 아니고 노희경 선생님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그런 기존의 대가분들 같은 장르의 거를 도전한다고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저는 일단은 제가 그나마 조금 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고민이 있었던 법정물을 일단 좀 더 중심에 놓고 작품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역량이 쌓이거나 누구 또 다른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 있는, 저는 작가 회사를 하니까 그런 작가들과 협업을 하게 될 때는 다른 장르에 도전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제 본령에 해당하는 법정물을, 이번엔 주인공을 변호사들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미 했었던 비질란테 반응이 좋아서 비질란테 후속 시즌에 관한 또 그 제안도 받아서 그것도 아마 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문유석을 꿈꾸는 후배 작가님들 또는 법원에 있는 후배 법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히 제가 뭐라고 그런 걸 꿈꾸시면 안 되고요. 별로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고 너무 운 좋게 특정 시기에 뭐 그냥 좋은 기회와 행운을 받았던 걸 뿐이고, 그래도 여전히 법원에 있을 때가 더 보람있고 행복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법원에서의 법관직이야말로 참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보람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이 열심히만 하면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게 확실한 일인데, 생각보다 그런 일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일은 일이고 보람은 또 따로 찾아야 되고 사회적이면 따로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판사, 소방관, 의사 이런 종류의 일들은 자기가한테 주어진 일을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고민만 하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일 뿐인데도 분명히 누군가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일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되게 어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도 있었고 저 자신의 어릴 적 꿈도 이쪽이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어서 한 거지, 사실은 오히려 저는 원래 꿈이 평생 법관으로서 정말 정년까지 공직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오히려 꿈을 이루지 못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보람을 가지시고 우선은 지금 하시는 일에 열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 상황이 바뀌고 다른 기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시기에 또 그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3년간 봉직하신 사법부에 바라고 싶은 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너무 거대한 질문이라 제가 바라고 뭘고 할 게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냥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한번 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법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업 그리고 다음 작품 팬으로서 후배로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